만약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통 짜죠. 내가 예상하는 범위까지 바로 올라갈 확률, 또는 올라가지 않고 그날 그냥 횡보하면서 다음 날로 넘어갈 확률, 생각보다 빠질 확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들어가죠. 이 마인드에서 조급함, 욕심 막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잘 벌다가도 한 번에 또 크게 잃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 이제 정답은 없지만 사람마다 나에게 어려운 거와 쉬운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전부 다 어려워요. 어떠한 방법이든 돈 버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의 성향이나 나의 뭐 투자 스타일상 뭐가 더 맞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뭐 무조건 저 매매는 잘못됐어 라고 보기보다는 트레이딩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몇몇 또 여기 푹 빠져버리면은 약간의 이렇게 도박처럼 굉장히 위험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위험하게 매매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리스크 관리도 치밀하게 하면서 운용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다 싸잡아서 무조건 막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건 있죠. 도박처럼 위험하게 빠질 확률은 있다.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내가 잘 컨트롤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다 이런 관점인 거고, 그런데 그건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기 투자는 무조건 수익이 나느냐? 실력이 없으면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실력이 없잖아요. 내 소중한 자산이 녹는 거, 사라지는 거는 똑같아요. 단지 장기 투자는 서서히 사라지는 거고요. 단기 투자는 그 주기가 짧아서 빠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결론은 똑같아요. 실력이 없고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 돈은 다 다른 경쟁자들이나 다른 고수들이 다 뺏어간다. 천천히 뺏어가느냐 빠르게 뺏어가느냐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고 절대 안전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걸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손절을 할 때요, 막 이렇게 3%, 5%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최근에 추세를 만약에 이탈한다던가 아니면은 중요한 가격대, 뭐 중요한 지지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탈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손절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사람들마다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손절이긴 해요. 항상 손절이 안 된대요. 심지어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거를 진입을 하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때 보이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대신에 이게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열려 있는데, 근데 요 구간, 요 라인은, 요 지지선은 꼭 지켜줘야 될 것 같다. 여기 이탈하면은 손절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봤는데 이탈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연히 여기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때 이탈했는데 그때 손절 잘 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매수하면서 그래 뭐 여기 빠지면 진짜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빠지면 손절할 거야 라고 마음은 먹는데 막상 진짜 빠지면은 이제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실현을 하기가 힘든 거지. 그 전에 계획을 할 때는 해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그 순간에는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계획에도 없던 물타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래도 이 종목이 예전에 여기까지 올랐었는데 한 번은 그래도 올라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히려 물타기가 되고 계획이 없는 추가 매수, 물타기, 뇌동매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손실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을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라는 게 네.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만약에 내가 전날에 내일은 삼성전자를 만약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아침 뭐 9시부터 11시까지 네. 뭐 3% 네. 딱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네. 그거대로 안 가면 손절하고 이러는 건가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비슷한 아, 그래요? 개념인 거죠. 그렇게 시나리오를 다 짜는 거예요? 네, 충분히 만약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통 짜죠. 내가 예상하는 범위까지 바로 올라갈 확률 또는 올라가지 않고 그날 그냥 횡보하면서 다음 날로 넘어갈 확률, 생각보다 빠질 확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들어가죠.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대응이 또 달라지고. 그거대로 거의 지키는 게 네. 가장 FM이고. 그러니까 범위가 있어요. 만약에 이 범위 내에서는 그냥 계속 홀딩을 해도 된다. 그래서 그 범위가 뭐 5%에서 10% 이렇게 좀 비교적 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계획을 애초에 이제 딱 짜고 들어갔는데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회사가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투자를 했는데 까보니까 실적이 엄청 망가졌어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그 목표랑 완전 다르잖아요. 목적이랑. 목적은 실적이 좋아진 거 보고 들어갔는데 실적이 악화됐는데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죠. 그거를 단지 차트 베이스랑 기술적 분석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느냐, 실적에서 보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데 장기 투자도 이제 잘 미스가 좀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이번에만 안 좋은 거겠지. 합리화하는구나. 내년에 또 좋아지겠지. 추가 매수하자.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습관이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런 습관이 몸에 계속 남아있으면은 그때 뭐 운 좋게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또 크게 팍 맞는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철저하게 나의 그런 원칙들을 지키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덕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 트레이딩으로 투자를 하고 또 시장 대비 이렇게 높은 성과를 주덕님께서 달성하신 이유가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정말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훈련의 기간도 필요하고. 네. 절대적인 시간을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와의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죠. 절제. 그리고 자기와의 스스로에 대한 약속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게 처음부터 안 될 수는 있어서 그 또한 이제 훈련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고민하셔야 초과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거 안 하고 사실 누가 유튜브에서 찍어주면 그거 사가지고 초과 수익률 얻으려고 개별 종목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변 말 듣고 해서 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낸다? 네. 진짜 그건 운 좋은 사람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시장보다는 부진하죠. 그 주덕님 채널을 보면은 직접 투자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제자들 중에는 되게 똑똑하시고 네. 그 프로게이머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영민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요즘에? 제가 뭐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제가 조금 부끄럽고 물론 거기에선 제자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래도 함께 저도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 네. 제가 먼저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 이 과정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되게 이해력도 좋고 되게 똑똑해요. 되게 많이 이해력도 좋고 굉장히 받아들이는 것도 빠른데 근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과목이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마인드 이 마인드의 과목에서 자꾸 이 친구들이 꽈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기술적인 거, 기법적인 거, 차트 보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과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 마인드에서 조급함, 욕심 막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잘 벌다가도 한 번에 또 크게 잃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좀 계좌가 비교적 들쭉날쭉하게 되고 이런 시행착오는 어떻게 보면은 다들 겪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뭐 똑똑하고 아무리 뭔가 다른 걸 잘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5가지 과목이나 3가지 과목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려주는 거 한에서는 다 알려주지만 결국엔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확률이 높다. 일단 안 지키면은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기와의 싸움을 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그래도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성장을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주동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트레이딩이라는 거가 좀 뭔지 더 많이 와닿았던 게 지난번에 이제 접할 때는 하도 이제 주변에서 장기 투자 얘기 많이 하고 주식은 사 모아가는 거다. 약간 무지성으로 모아가기만 해도 결국 우상향한다. 네네네. 이런 것들을 너무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실제 하락장을 뭐 20년, 30년 지나서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사람이 20년, 30년 후를 말은 쉽지만 이게 지금 당장 6개월도 힘들잖아요.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계좌 관리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이렇게 손절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무슨 일이 또 터질지 모르니까 꼭 이게 주식 투자 관련해서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급하게 돈이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단타나 트레이딩이나 여기서 또 주는 통찰력이나 또 지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막 이런 단타나 트레이딩을 해라라고 절대 말씀을 드리고 네. 있진 않거든요. 네. 근데 내가 여기를 정말 하려면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럴 자신 없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재테크처럼 조금씩 모아가는 뭐 그런 투자를 차라리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네, 애초에 그냥 어설프게 준비를 하고 이런 트레이딩 쪽 세계에 뛰어든다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겨야 되는 거지. 돈을 좀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고수들 엄청 많거든요. 저도 당연히 이 시장에 있는 수많은 고수들에게 안 뺏기기 위해서 저도 매일같이 치열하게 이 주식시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물며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뛰어들면은 바로 먹잇감이 되기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기회는 항상 있다. 그런데 이 세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좀 강조를 충분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막 장기 투자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또 그러면 쉬운 장기 투자 가야지 이게 절대 아닌 거죠. 그것도 정말 어려우니까 손절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쉬운 게 없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또 내가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주덕의 주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